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 수치는 높고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며 병원에서 운동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헬스장만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요즘은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력 강화 실전 가이드는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을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40에서 50대부터는 각종 질병과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만이 답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에너지 탱크 허벅지 근육 운동을 소개합니다. 당장 근력 운동이 필요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운동을 따라해 주세요.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거나 워밍업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건 운동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근력을 올리지 않고 고강도 운동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평상시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하다 운동 중 부상을 입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준비 운동은 본 운동 전에 몸을 예열해 근육 및 관절의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시 안정성을 확보해줍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따르면 준비 운동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장 관련 문제와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준비 운동은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물질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관절염 등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준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 시간은 약 7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강도는 몸이 풀릴 정도의 낮은 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운동 방법으로는 순환 운동과 스트레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에는 그 자체로 운동 효과가 뛰어난 순환 운동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을 높이고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에 특히 중장년층은 꼭 워밍업을 하신 후 본 운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근육이 괴사하여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녹아드는 횡문 근육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누구나 40대 이후부터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증가해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연골 손상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릎 손상을 막아주는 근육이 바로 대퇴사 두근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인대까지 연결돼 무릎을 둘러싸고 있어 무릎을 보호하고 걷거나 운동 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연골이 파손되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근육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스폰지처럼 흡수해줍니다. 따라서 약해진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감소로 골밀도 저하가 일어나는데 근육이 발달할수록 골다공증 발병률이 낮아져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이 허벅지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로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각종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은 남아도는 혈중 포도당을 보관하고 소모해 혈당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주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돼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보약은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기초 근력을 올린다면 각종 성인 질환을 예방하는 걸 넘어서 어느 정도는 치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에게 보약보다 더 좋은 하체 근력 운동의 최고인 스쿼트를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 허벅지 근력 자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스톱워치나 시계를 미리 준비해 주신 상태에서 자가 테스트를 해주세요. 시계가 없다면 영상에 나오는 시간을 보시고 체크하세요.
정확한 스쿼트 자세로 최대한 버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최대한 버텨주세요. 팔은 앞으로 뻗거나 팔짱을 껴주시고 무릎은 직각을 유지한 상태로 허리를 최대한 세워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올바른 자세가 나오니 정면을 응시합니다. 이때 무릎에 통증이 온다면 자세가 잘못돼 무릎에 부하를 주는 것이니 올바른 자세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버티는 시간에 따라 신체 나이가 달라지니 최대한 버텨주세요. 저는 스쿼트 자세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을 수 허벅지 근력 자가 테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40초 이상 30대, 30초 이상 40대, 20초 이상 50대입니다. 이 결과는 정확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기준에서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며칠만 따라하면 금방 저처럼 20대 체력을. 첫 번째, 벽 스쿼트. 최대한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 스쿼트는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35kg을 감량해 화제가 되었던 스쿼트로 언제 어디서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으로 보기보다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벽 스쿼트 운동 방법. 벽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자세를 취해주면 됩니다. 무릎 관절을 90도 각도를 유지한 채 그대로 정면을 응시하고 버텨주면 됩니다. 60초 출발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정신이 없을 겁니다. 1분은커녕 30초도 제대로 자세를 취해주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벽 스쿼트에 맞는 근육이 생성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며칠만 따라 하시면 금방 체력이 올라와 1분 정도는 쉽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맨몸 운동은 이렇게 체력이 올라오는 게 바로 보이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지십니다. 두 번째, 짐볼 스쿼트. 만약 짐볼이 없다면 다시 벽 스쿼트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업다운까지 하시면 됩니다. 짐볼 스쿼트는 정확한 스쿼트 자세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직 하체 근력이 약한 분들에게 유용한 운동으로 짐볼에 기대서 진행하면 됩니다. 짐볼 스쿼트는 개그우먼 공연이 씨 때문에 많이 알려진 운동입니다. 짐볼 스쿼트 운동 방법. 짐볼의 크기에 맞춰 벽과 거리를 두고 짐볼에 기대어 스쿼트 동작을 진행합니다. 스쿼트 진행 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발가락이 무릎보다 앞에 위치하면서 무릎에 부하를 주는데 절대 발가락이 무릎 앞으로 나가지 않게 정확한 자세로 실시해주면 됩니다. 60초 출발합니다. 짐볼 스쿼트 전에 벽 스쿼트를 실시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벽 스쿼트처럼 체중을 짐볼에 실고 그대로 업다운 하시면 됩니다. 아직 하체 근육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몇 개만 해도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려간 상태나 올라온 상태에서 5초 정도 멈춘 후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완벽한 자세를 익힌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체 운동 중 제일 힘들다는 스쿼트를 연속으로 진행했더니 정신없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성 전신 근력 운동 점핑잭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점핑잭.
유산소성 전신 근력 운동인 점핑잭은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체지방을 분해해 묵은 뱃살을 제거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보폭을 약간 넓게 벌렸다가 오므려주시면 됩니다. 60초 출발합니다. 혹시 심장에 자물쇠를 채웠나요? 지금이라도 빨리 자물쇠를 채워주세요. 호덕이다가 도망갈 수 있으니 꼭 붙들어 매세요. 저는 어제 도망간 심장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자 스쿼트. 의자 스쿼트는 정식 스쿼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동작 시 하체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목적과 착지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의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무릎 높이에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쿼트는 이것으로 마지막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60초 출발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지금 엄청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허벅지는 남는 에너지를 보관하는 저장 창고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담당 의사 같은 근육입니다.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다섯 번째 발뒤꿈치 들기. 발뒤꿈치 들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너무 쉬운 운동이지만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매일 하신다면 다양한 성인 질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60초 진행합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혈행을 개선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잘 쓰지 않은 발목과 아킬레스건을 이완시켜주는 동시에 햄스트링까지 단련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계단이나 두꺼운 체계에서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당기는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업해주는 동작으로 천천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내려간 지점에서 1에서 2초 정지했다가 올라간 지점에서도 1에서 2초 정지해서 최대한 아킬레스건, 종아리, 햄스트링을 수축 이완시켜주면 됩니다. 오늘도 엄지척입니다. 오늘은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스쿼트를 중심으로 진행했기에 허벅지가 아마 후덜덜하실 겁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건 50에서 60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릴 때처럼 바로 근육이 펌핑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스쿼트를 진행해준다면 누구나 허벅지가 다시 두꺼워질 겁니다. 허벅지 두께가 두꺼울수록 오래 사는 건 기본이고 치매와 당뇨 발병률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 미세하게 손상되면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근섬유를 재생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육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성장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체내에 잘 흡수되는 보충제와 고단백 음식으로 운동 후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은 건강과 수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일주일에 2에서 3회 꼭 진행해주세요. 언제나 건강운동연구소가 옆에서 케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